안녕하세요. 우티슈트의 우찌입니다. 제가 캐논 컨텐츠를 최근에 진행을 하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요즘에 사진과 영상 하이브리드 렌즈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기존 포토 렌즈 같은 경우에 물론 영상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포토 기반으로 나온 렌즈이기 때문에 포커스링이 가볍다든지 포커스 브리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진에서 사용하고 영상에서도 영상용으로 활용을 하라고 요번에 24mm, 35mm, 50mm 나노 USM VCM 조합으로 렌즈가 이렇게 컴팩트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RF 24, 35, 50mm f1.4 VCM 렌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24mm가 좋다, 50mm가 좋다, 35mm가 선회도가 더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각각 진행을 했고요. 밝은 조리개임에도 불구하고 컴팩트하게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컴팩트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모습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24mm, 35mm, 50mm를 어떤 경우에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렌즈들의 외형과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은 RF24, 35, 50mm f1.4 LVCM입니다. 이 렌즈들은 화각을 제외하고는 외형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와 무게도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후드가 살짝 다르고요. 24mm와 35mm는 마운트 쪽에 후면 필터 홀더가 있습니다. 50mm는 없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특징적이고 기존과 다른 것이 바로 VCM과 나노 USM을 이용한 전자식 플로팅 포커스 컨트롤 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기술적인 부분을 100%다 이해를 하진 못하지만 덕분에 모든 초점 위치에서 브리딩을 광학적으로 억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EOS R 시리즈의 듀얼 픽셀 CMOS AF와 결합하여 고속 고정밀 AF가 가능하면서 조용한 AF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에서 하이브리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형은 간단합니다. 위로 보면 컨트롤링, 포커스링 있고요. AF, MF 버튼과 펑션 버튼 하나 있고 조리개 락 기능과 그 아래로는 조리개 링으로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 35, 50 전부 67mm의 필터 구경이라 필터도 함께 사용을 하면서 후드를 제외한다면 크기까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mm가 앞캡, 뒷캡을 제외하고 약 537g이 나오고요. 35mm가 580g, 50mm가 약 600g으로 조금씩 무거워지는데 무게 밸런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짐벌에다가 24mm의 캘리브레이션을 맞추고 35mm와 50mm를 번갈아 가면서 마운트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24mm가 가볍다 보니까 35, 50mm가 앞으로 쏠림 현상이 살짝은 있지만 후드를 제외하면 짐벌 전원을 넣지 않고도 캘리가 잡히는 수준이더라고요. 아래로 살짝 떨어지기는 한다만 이대로 전원을 넣고 짐벌을 움직여봐도 모터에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짐벌 촬영 때 렌즈는 바꾸지만 그때마다 캘리를 잡으면서 촬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편했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간단한 외형과 스펙이었는데 이제 결과물과 테스트를 보면서 24, 35, 50mm의 활용기를 보면서 또 오랜만에 단렌즈의 매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mm부터는 이제 브이로그 촬영 이런 촬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35mm도 우리가 풍경과 인물을 찍기 좋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촬영을 하면 어깨 라인들이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4mm로 이러한 멘트를 촬영을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광각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하지만 24mm부터는 가능해진다. 그리고 지금 f1.4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뒷배경들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렌즈들도 선택해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24mm도 24mm지만 f1.4에서 오는 장점이 뭐냐면 내가 이러한 브이로그 촬영에서 멘트 촬영이 많은데 실내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밤에도 이러한 멘트를 촬영한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고급 렌즈라고 해도 f2.8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면 ISO가 뭐 몇천대로 올라가야 되는 환경이 있지만 얘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ISO를 그닥 올리지 않고 좋은 퀄리티로 심도 표현과 함께 이런 브이로그 촬영에도 할 수 있는 현재 f1.4 한 15초. 그리고 2.8로 갑니다. 2.8 그리고 24mm라는 게 단순히 광각만 있다라는 게 장점이 아니라 광각으로 가면 갈수록 왜곡이 심해집니다. 근데 초광각으로 가면 왜곡이 생길 때 외계인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35mm, 20mm, 24mm 정도까지는 왜곡이 그렇게 막 외계인처럼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인물이 조금 가까이 붙어야 되는 환경에서 그 왜곡을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재미난 영상들도 나오긴 하죠. 이런 광각들까지 이용을 하면서 원근감, 왜곡을 이용해서 영상의 미를 높일 수 있는 렌즈도 될 거고요. 그리고 심도 표현이 이렇게 얕기 때문에 원근감과 왜곡 그리고 심도 표현까지 같이 이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줌 렌즈에서 가지고 있는 24mm와는 f1.4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를 만들다 보니 벌써 또 새벽 5시 17분입니다. 제가 24mm f2.8 줌 렌즈에 딸려 있을 때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이번 리뷰를 하면서 단 렌즈이기도 하고 f1.4다 보니까 뭘 찍을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한 고민이었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24mm 단렌즈에 대한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35, 50, 85, 100 이런 망원보다는 광각이 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불필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 위에서 아래로 찍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왜곡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거를 덜어내야 되고 내가 덜어내지 못하는 것들은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고민을 잘 해서 결과물이 잘 나왔을 때는 그 망원에서 심도가 얕은 막 그런 사진과 영상보다는 그 성취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배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화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리뷰를 하면서 조금 더 광각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된 리뷰네요. 바로 AF입니다. 사용 환경은 다 다르지만 24mm와 35mm, 50mm를 번갈아 사용해가며 인물과 동물 쪽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얕은 심도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인물 추적이나 동물 추적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요. 렌즈 AF는 당연히 최상이지만 최신 RF 시스템의 바디와 결합하면 AF는 장난 아니게 좋아진다라는 걸 이번 촬영 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R1으로 여성 댄서분 위주로 찍으려고 50mm로 바꾼 다음 인물 우선 AF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더니 그 전보다 인식도나 정확도가 느껴질 정도로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 비해서 R6 마크2는 아쉽긴 했지만 결과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영상의 거의 85에서 90%는 R6 마크2로 촬영을 했습니다. R6 마크2에서도 좋은 결과물이었지만 최신 RF 시스템의 바디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이래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영상 촬영을 끝내고 사진도 몇 장 촬영을 했습니다. 주변의 빛을 통제를 하고 조명만 넣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저조도 상황에서 촬영을 했는데 저조도 AF에서도 인물 인식이나 초점 인식은 좋았기 때문에 AF 쪽으로는 매우 쾌적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AF 소음은 저는 들어보려고 해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거의 없다 수준이다 보니까 사진 제외하고 영상에서 계속 AF가 이동되는 구간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리개별 선예도입니다. 24mm부터 볼게요. 줌 렌즈도 요즘에는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결과물을 보니까 역시 단렌즈는 단렌즈인 것 같더라고요. f1.4부터 한 스타 올려가면서 최대 조리개 16까지 테스트를 했고요. 24mm 기준 중앙부는 눈 씻고 찾아봐도 그냥 다 좋습니다. 굳이 12를 걸어
걸어보자면 F16에서 살짝 소프트함이 보이긴 하지만 선예도를 신경 쓰는 촬영을 해야 될 때 중앙부는 조리개 신경 끄고 촬영해도 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부는 가까이서 찍고 심도가 얕다 보니까 F2.0까지는 조금 소프트한 모습이지만 F2.8부터 선예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F8까지는 가장 선명함을 유지하더라고요. F11에서 살짝 소프트해지면서 F16은 조금 더 소프트해졌습니다. 이까지만 보면 거의 말 다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 구간 화질 특이사항 없음이고요. 35mm 볼까요? 24mm와 마찬가지로 중앙부 전 구간 매우 샤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시비를 걸어보자면 F16에서 조금 소프트하긴 하지만 이건 이렇게 확대를 안 하면 모를 수준이고요. 주변부는 24mm 때는 F2.0까지 소프트한 모습이었지만 35mm는 F2.0부터 선명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F11까지 쭉쭉 이어가고요. 그리고 24mm와 비슷하게 F11에서 아주 살짝 소프트해지고 F16에서 소프트해집니다. 50mm도 중앙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부는 F2.8부터 선명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F11까지도 굉장히 샤프하게 나오더라고요. 24, 35mm와는 다르게 F16까지도 매우 선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 35, 50 이 렌즈 3종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전 구간 흠집 잡을 데가 없는 선예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렌즈들은 선예도는 생각 말고 찍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빛갈림, 야경, 장노출 쪽으로 사용하기에 이번 VCM 렌즈가 또 찰떡이더라고요. 선예도 테스트에서도 거의 F16까지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빛갈림은 조리개를 조일수록 빛갈림이 더 디테일하게 늘어지게 되는데 역시나 F16에서 가장 예쁜 빛갈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는 24mm, 35mm, 50mm 다 동일했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빛갈림이 생기는 구간은 F2.8이긴 하지만 이쁘게 갈라지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빛갈림이다 라고 보여지는 정도가 F5.6부터 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예도나 빛갈림을 가장 최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F11 이상으로 촬영을 하면 되겠다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영상에서도 사진에서도 빛갈림을 표현할 때 선예도 신경 쓰지 마시고 조리개를 조임에 따라서 선예도가 안 좋아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쫙 조여도 무관할 정도로 빛갈림은 예쁘게 갈라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24mm f1.4로 저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24, 35, 50mm가 물론 지금처럼 야외에서 사용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50mm까지가 실내에서 사용을 했을 때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24mm는 마찬가지 그냥 광각으로 이용을 하면서 인물의 왜곡을 이용을 하고 35mm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집중 그리고 50mm는 약간 망원처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3평 4평 정도 되는 타투샵에 가가지고 24, 35, 50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완전한 극 디테일은 제가 캐논 RF 100mm f2.8 마크로 렌즈를 이용을 하기는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35mm와 50mm를 이용을 했고요. 처음과 끝 뭔가 내가 여기가 어딘지를 보여주기 위함에서는 24mm를 이용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24mm가 FPV 드론에 올려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FPV 드론에 올려가지고 비행을 하다가 추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4mm가 없었어요. 그래서 2470에 24mm로 담았고요. 그거는 영상에 제가 표시를 조금 해두겠습니다. 결과물 한번 보실게요. You got me out of control. I don't think I wanna go. You put my whole life on hold. And it ain't nothing to you. I got nothing more to say. Look at that look on your face when I give you what you need. You put my whole life on hold. You put my whole life on hold. You got me out of control. And it ain't nothing. 단렌즈라고 하면 또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색수차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색수차가 보이기는 할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F2.8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옅어졌다가 F4에서 거의 99%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35mm 테스트에서도 똑같은 결과물이었고요. 50mm에서도 마찬가지 F2.8에서 옅어졌다가 F4에서 거의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또 밝은 조리개다 보니까 색수차를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결과는 색수차가 없다, 억제가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색수차들은 다행히 보정 과정에서 손쉽게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VCM f1.4 렌즈 라인업에서는 이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RF70200 렌즈 리뷰를 할 때도 제가 불속 코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VCM 3종 렌즈들도 마찬가지 표면에 불속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보다 조금 더 잘 보이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VCM 렌즈는 이렇게 기름을 바로 튕겨내면서 스며들지 않고 구분이 되는 반면에 불속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렌즈는 기름이 묻자마자 바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를 닫고 정리를 할 때도 조금 더 쾌적하고요.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거를 촬영할 때 기름기가 있는 게 튀더라도 이렇게 튕겨내면서 수습도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24, 35, 50mm의 렌즈의 특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35mm f1.4로 저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24mm 같은 경우에는 물론 풍경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왜곡을 이용한 조금 더 재미난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5mm는 원래 카페 렌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왜 생겼냐면 카페에 마주보고 앉아도 내가 뒤로 더 멀어질 것 없이 인물도 집중을 할 수 있고 뭔가 배경도 아우러지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화각, 데일리 화각으로 35mm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5mm랑 50mm랑 같은 화각에서 비교를 해봤어요. 인물 기준으로 봤을 때 인물에 집중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인물에 집중이 되면서 배경까지도 자연스럽게 담으려면 35mm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같은 위치에서 50mm로 찍으면 약간 망원 렌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배경보다는 나는 인물에 집중을 하겠다.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35mm를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요. 야외로 나왔을 때 지금 저랑 카메라랑 거리가 약 1.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에게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배경도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f1.4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앞으로 오게 되면 보케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4, 35, 50mm를 다 구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35mm를 먼저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50mm보다는 조금 어려운 화각일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You know I don't play right. I'll put up a good fight. Just give me the word, You know I don't play right. You know I don't play right. You know I don't. You know I don't. You know I don't play. You know I don't play. You know I don't play. You know I don't play right. I'll put up a good fight. You know I don't play. You know I don't play. You know I don't play right. 보케는 딱히 말할 것 없이 예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색이 변하지도 않으면서 중앙부는 동그랗게 표현이 잘 되고 있고요. 주변부로 가면 레몬형을 띠기는 하지만 F값을 2.0, 2.8 정도까지도 동그랗게 표현이 되긴 하지만 살짝 동그라미가 각지는 형태이고요. 이 정도 되면 주변에 레몬형으로 변형이 되는 것도 좀 덜해집니다. 이건 24, 35, 50mm도 다 동일하게 초점 거리, 화각에 따라서 보케 크기는 달라지겠지만 잘 표현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사진, 영상, 하이브리드 렌즈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포커스 브리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포커스링 자체의 앞도 매우 균일하고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예전 포토 렌즈와 MF감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묵직한 느낌이 들고요. MF 초점이 앞을 가지고 있는 렌즈들 중에서도 힘을 주면서 돌리다 보면 딱딱 튕기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번 VCM 24, 35, 50mm 렌즈는 힘을 주면서 잡아 돌려도 막히는 게 없고요. 포커스 브리딩 또한 아주 잘 잡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무빙을 하면서 초점을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포커스 브리딩을 느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OS R1 기준으로는 초점 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각도에 따라서 초점이 움직이게 변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활용하면 더 부드럽고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진과 영상 하이브리드 렌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플레어나 고스트 억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역광 상황이나 조명을 마주보고 촬영하는 경우에 플레어나 고스트가 너무 심하면 제가 표현하는 거에 대한 방해가 조금 됩니다. 근데 예쁘게 빛이 퍼지면서 단렌즈다 보니까 줌렌즈랑 비교를 했을 때도 플레어나 고스트 억제가 매우 잘 되어 있더라고요. 브랜드는 다르긴 하지만 바로 옆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비교를 해봤는데 이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억제력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리개를 조이고도 빛깔림 표현을 하면서 불필요한 플레어나 고스트도 덜 만나니까 내 사진, 영상 작품의 완성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50mm 1.4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5mm에 대한 설명을 할 때랑 거의 같은 위치, 약 1.5m인데요.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뭔가 풍경보다는 저에게 조금 더 집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mm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50mm는 우리 눈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50mm 렌즈를 끼고 뷰파인더를 보고 실제로 보고 뷰파인더로 보고 실제로 보고 하면은 50mm가 보여주는 결과물과 실제로 내가 보고 있는 결과물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말은즉슨 내가 보는 이 원금감 그대로 촬영을 할 수 있는 화각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촬영을 할 수 있고 웬만하면 실패 없는 촬영을 할 수 있는 화각이 저는 50mm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아웃포커싱까지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문자 분들에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화각대가 바로 이 50mm입니다. 근데 이 50mm도 지금 제가 아까 35mm와 같은 거리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인물에 집중되는 것 같지만 제가 거리를 조금 띄워보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1.5m는 이러한 느낌이고요. 얘도 멀리 가게 되면 35mm와 같은 느낌을 낼 수는 있습니다. 35mm랑 같은 위치에서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인물에 집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50mm도 야외로 나가게 되면 풍경과 인물을 아우르게 담을 수 있겠다만 그래도 35mm보다는 조금 덜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f they gave me everything, I would give it all away for you. Give it all away. With you, I know I'll be okay. Girl, there ain't nothing I wouldn't do. 잘 나오고 있군요. 지금도 EOS R1 35mm이고요. 로우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6K이고요. 일부러 35mm를 조금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통은 가까이서 찍지만 지금은 한 2.5m 뒤에 셋업을 해가지고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앞에 깔 것들도 깔면서 심도 표현도 어느 정도 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RF 24, 35, 50mm f1.4L VCM 렌즈 리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여기 RF 2470이 있습니다. 그래서 줌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24, 35, 50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 렌즈의 24, 35, 50이랑은 결과물 차이에서도 리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진 기반이 아닌 사진과 영상의 하이브리드 기능이 많이 들어갔다는 점과 조금 더 컴팩트해짐에 따라서 내가 짐벌이나 영상 쪽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단렌즈다 보니까 미세한 화질적인 부분 그리고 밝은 조리개로 인하여 뭐 별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어두운 곳에서 촬영이라든지 이러한 아웃포커싱 표현도 문제없이 되는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카메라를 시작을 하면 우리는 가성비를 생각하기 때문에 줌렌즈로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3총사가 보통은 RF2470 그리고 RF1435, 1535, 1635 광각을 맞추게 되고요. 거기서 RF70200 쪽으로 가게 되는데 요것만 있어도 웬만한 것들은 다 촬영을 할 수 있지만 사용해보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단렌즈의 목마름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목마름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제가 찍었던 결과물이나 특징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들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85mm라든지 이미 단렌즈가 RF 라인업에 세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번 VCM 렌즈처럼 다양한 화각대가 나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24, 35, 50 렌즈 3종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다음 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은 EOS R1에 35mm f1.4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24, 35, 50mm는 f1.4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뒤에 보면은 별의 아웃포커싱이 걸려 있을 겁니다. 자, 초점 한번 잡아주세요. 잡았나요? 잡았으면 다시 저쪽으로 와주세요. 그렇다라는 거는 영상을 찍을 때도 밝은 조리개 때문에 물론 ISO는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내가 2.8 정도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2.8로 바꿔주세요. 현재 2.8로 바꿨고요. ISO 올려주세요. 지금 5000이니까 12800까지 올려주세요. 내가 단렌즈가 아니라 고급 줌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ISO를 12800까지 올려가면서 노이즈를 아까보다 조금 더 만나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단렌즈의 밝은 조리개가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